자, 신라젠 주식이 오늘은 7.52% 떨어졌습니다. 1150원. 그래서 14,150원인데요. 자, 이제 뭐 더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이제 거의 휴지 조각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어제 20억을 동원해서 문은상이라는 사람이 12만 9천 주를 샀다. 그래서 오나가 사니까 이게 휴지가 아니구나 생각하도록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수천억을 신라젠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서 이 수천억을 임직원이 팔아서 챙겼는데, 거기에 20억이야 그 껌값 아니겠습니까? 쇼지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문 닫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조사 들어오겠지요.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한 1, 2년 더 딴 걸 갖다가 개발한다, 아니 재시도한다, 뭐 이런 걸 갖다가 계속해서 물린 사람들이요, 이제 그게 아니다 고소하고 어쩌고 하면 다 날릴까봐 또 미련을 가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죠.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면 지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아까워서 매몰 비용을 갖다가 건질 수 없으니까 거기에 집착하면서 더 끌려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전형적으로 지금 이제 정리 단계에서 쇼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지금 오늘 이 언론들의 보도 형태가 신라젠이 중간에 잠깐 어제보다 350원 올랐다고 반등했다. 지금은 다시 1150원이 더 내려갔죠. 이런 보도를 하고, 또 언론 상당수가 뭐라고 보도하는가 하면 팩400이 임상 3상 이렇게 테스트가 중단된 이유가 다른 약물을 쓴 환자의 영향이 컸다.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잘못하거나 기술이 진짜 물약, 내가 물이라 했는데 이제 물약이라는 말이 노골적으로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물약이 아니라 여기에 다른 약물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실험이 정확하게 될 수가 없어서 팩400의 효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글로벌 3상 실험 내용 중에 1차 분석 결과 노이즈, 즉 노이즈라 말은 흔히 잡음, 잡끝 이런 거, 그러니까 외부 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한마디로 임상시험 환자들이 설계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약물을 함께 맞으면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비교값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실험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치료에서는 임상약물로, 즉 실험을 하는 약물로 1차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이 없을 때 경제력, 보험급여, 환자의 치료 의지, 재력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사가 다른 약물을 해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약물들을 많이 맞아서 지금 전체 시험 테스트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고 팩400의 약효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또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대충 이런 주식을 사는 사람은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지, 이렇게 베베 꼬아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뭔 말인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우리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실험을 하는데 다른 요소, 약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테스트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 지금 테스트를 중단했다. 그래서 신라젠은 임상 3상을 다시 하지 않고 조기 종료하고 미국 FDA에 임상 종료 보고서도 제출했다. 자, 세계적으로 무용성 평가 결과를 뒤집은 사례는 있지만은 회사 측은 최신 항암 약물인 면역 관문 억제제와의 범용 임상 시험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또 그게 아니다 하고, 그 다음에 물린 사람들은 이제 또 이런 말들을 믿고 또 끌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청년 의사라는 이런 이 의학 전문지에서 신라젠은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명백한 임상 실패다. 그런데 약 때문이 아니란다.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이 다른 약물을 투여받아 데이터에 왜곡이 생겨서 그렇단다. 무려 임상 참여자의 35%가
왜곡이 생겼다. 이것이 팩시백 상상 중단을 한 이유라고 신라젠이 첫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한국, 중국 연구자가 머리를 맞대어서 만든 임상 테스트 디자인이 결국 이런 편차도 고려하지 못했다. 말이 안 되죠. 이거를 할 때 누가 짭니까? 자기들이 짜요. 자, 3상 임상 실험을 하는데 그 테스트를 어떻게 받겠다 하는 그 디자인 기획은 자기들이 짜는데, 그래 결국 이런 편차도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자기들 수준을 스스로 인정한 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효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편차를 못 잡아서 그렇다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실패처럼 둔갑시키는 쇼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상도 제대로 디자인하고 통제하지도 못할 정도로 허술한 기업이라는 걸 동네 방네 다 떠들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까지 회사는 팩사백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싶었을 거다. 주말에 긴급 간담회를 열었지만은 여전히 이 연일 한가를 이렇게 기록하는 주가를 반등시키려면 팩사백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삼상 중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결과 데이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데이터가 넘어온 지 하루밖에 안 돼 분석된 바가 없다라고 말을 해놓고는 불과 하루 만에 팩사백 효과는 그대로인데 임상에 실패할 것이 그 효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런 실험 디자인 기획에 실패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며, 삼상에서 다른 약을 추가 투여한 것이 전체 시험에 영향을 미친 걸로 판단된다. 약효는 변함없다고 이제 잡아떼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들 전부 수사해야 됩니다. 임상 결과에 대해서 말할 때 1차, 2차 평가 요소와 관련된 수치와 이에 대한 분석을 내놓는 것이 기본적인데, 그런데 이번에 임상 3상 연구의 1차 평가 지표는 전체 생존기간, 2차는 무진행 생존기간, 전체 반응률 등인데,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면 먼저 이런 기본적인 지표 데이터를 다 공개하고 말을 해야지, 노이즈로 데이터가 왜곡되었다고만 말하고 모든 데이터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이 진행 중이라면 분석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어째 며칠 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겁니다. 유럽 파트너사의 트랜스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일 이걸 발표하면서 DMC가 임상 중단을 신라젠에 권고했고, 분석 결과 1차 지표 충족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임상 중단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친다.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트랜스진은 향후 추가 컨퍼런스 콜로 추가 정보를 밝혔다고 했지만은 이 신라젠처럼 노이즈를 언급하며 팩사백 띄우기에 이렇게 장난을 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지난 5일 이루어진 긴급 간담회에서도 팩사백의 효과에 이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고령 환자가 면역 관문 억제제 백용 투여 후 완치됐다는 등 3사건의 좋은 사례를 열거를 계속했고, 회사 입장에서는 한두 건의 사례에 기적처럼 희망을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이 마치 팩사백의 효과인 양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자,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한 환자별 반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팩사백이 아니라 다른 면역 관문 억제제가 잘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한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솔직히 말을 해야 될 건데, 임상에서 팩사백의 가치가 증명된 것처럼 또다시 다른 또 돈을 끌어모으려고 이렇게 말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간암에서 실패했으니까 이전에 간암 쪽에 집중적으로 테스트 했잖아요. 신장암, 대장암, 유방암 이런 식으로 다 가보겠다고 삼상 임상 테스트조차도 통제할 능력을 못 가졌다고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팩트만 놓고 보면 현 상황에서 이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비관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극히 일부의 수치만을 가지고 이 과장되게 홍보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은 간담회에서 팩사백은 무약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강조했다는데, 무약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치료제라는 최소의 기준을 넘어설 수 있겠는지, 일부 사례가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환자의 그냥 개인적 특성인지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수백 명의 실험을 해놓고 지금 무약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쪽팔림을 느껴야 된다고 이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팩사백에 자신이 있다면 임상에서 입증한 뒤에 떠들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지금 가만히 보면 이게 좀 사기성이 짙어요. 오늘 한 보도는 신라젠이 3상 임상 중단에도 수익성 악화는 없다. 수년 전부터 연구개발비 100% 비용 처리 회계 기준 때문에 그걸 다 비용으로 들었다. 그래서 신라젠은 올해 1분기 연구개발비 90억도 모두 판관비로 처리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발표된 금융감독 지침에 따라 삼상 신약, 물질, 자산화가 가능했지만 변화를 주지 않았다. 재작년에는 348억, 2018년에는 379억의 연구개발비도 다 판관비로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젠은 무형자산 제로 원칙 고수 속에서 자, 이제 영업 손실을 2017년에 506억, 2018년에 590억, 올해 1분기에 156억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뭔 돈으로 하느냐? 자, 상장하면서 그 상장한 돈 중에 몇천억을 지금 이런 개발비로 쓰겠다고 잡아놓고 돈을 물같이 써서 물약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기준 현금 자산이 1735억이 있고 현금성 자산이 871억에다가 그리고 금융 자산이 864억이 있어서 돈이 여전히 빵빵하다, 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자들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많이 크다 나와가지고 이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좀 뻔뻔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요, 문재인 수혜주라고 불리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주식 사기극을 벌렸죠. 자,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지금 언급하지도 않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치료 방식, 그러니까 암세포만 공격하게 만드는 바이러스 치료, 이런 부분이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 같아 했는데도 한때 10조까지 가고 그 뒤에도 7조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시총이 있었습니다. 자,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의 와중에 상장을 했고 17년 하반기까지 그야말로 10배 상장가에 올라서 15만원까지 갔고 시총 10조, 작년에도 7조에 7, 8만원까지 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흥상과 그의 주변 또 부산 출신 의사들이 주식을 팔아서 또 회사에서 보수를 받아서 각기 수백억씩 수천억씩 해 먹었습니다. 자, 문흥상인은 1300억을 팔아서 세금 낸댔는데 집을 65억짜리를 샀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지금 밝혀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20억 가지고 떨어진 주식 사면서 그것도 좀 있으면 또 망한 게 아니라 실험의 이런 디자인의 편차 때문에, 그래서 바이어스 때문에 그렇다고 이러면 이제 약효는 그대로 유지된다 우기면서 또 좀 올리 먹겠죠. 그래갖고 또 꾼들 불러서 올리 먹어서 또 팔아가지고 거기서 또 빼먹겠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빼먹으면서 어느 시점에는 이제 더 이상 방어할 수 없을 때는 튀어버리겠죠. 문 닫아버리고요. 자, 윤석열이는 이런 신라젠에 대해서 조사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있는 권력과의 관계,
부산 출신이고 또 의료 바이오 헬스계에 이런 유사한 일들이 지금 이 정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해봐라. 그걸 하지 않는다면 이 윤석열 검찰은 가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